안녕하세요. 정직한 놈의 박대수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창호는 전체 다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는 난방기계 하나를 교체하니까요, 만족도 20%가 넘어서 국토교통부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한 세대인데요. 여기가 제가 이제 실측하러 왔을 때 안쪽에는 목틀이었고 뒤쪽에는 이제 알루미늄 샷이었는데 사실상 굉장히 추웠어요. 집을 처음 지을 때는 그렇게 안 좋은 창호로 교체한 건 아니거든요. 골조 두께라든지 굉장히 짱짱하게 잘 지어준 집이에요. 그런데 샤시에 있어서는 거의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단독주택이었는데, 거실 같은 경우에도 햇빛이 쨍쨍 쬐을 때 엄청나게 뜨겁죠. 열기가 막 나는데 양노일을 넣어서 이렇게 시공을 해놓게 되면은 여름에는 덥지도 않고요, 에어컨을 틀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하죠. 여기 거실 같은 경우에는요, 1대2대 1창으로 해서 양쪽에 촘촘망을 적용해서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스텐망이라든지 알루미늄 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날파리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아주 촘촘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요, 시공을 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옛날에 공사하기 전에는 굉장히 추웠죠? 아유, 말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교체하게 된 게 그린 리모델링으로 이제 교체를 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보게 된 게 유튜브라는 채널이 유튜브를 있어요. 보다가 샤시의 이제 다른 면을 제가 보게 됐죠. 예. 옛날에는 뭐 메이커를 찾고 예, 몇 미리 유리를 넣을 거냐만 가지고 견적을 제가 한 두 군데서 받았는데, 예. 그러는 와중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좋은 유리가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사장님 유튜브를 보면서 신뢰하게 됐죠. 이게 샤시가 브랜드도 중요하죠. 이게 다 친환경 자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1.5 이제 열갈률이 이하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1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0.88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창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창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창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외부에 있는 창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네. 여기 거실에 이 창이 와이드가 이제 2970에 2090으로 제작을 해서 시공을 했고요. 여기 이제 현관문을 열면은 이쪽에 이제 그 고정창이 두 개가 있어요. 예. 이거는 처음에 사모님이 안 갈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안 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햇빛이 쨍쨍 쬐을 때 여기가 하우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린 노이유리, 투명 유리를 적용해서 3종 유리예요, 이게요. 네. 원래는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두 툴로 꺾어서 일자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현관문도 옛날에는 이게 사모님 그 주물도어였었잖아요, 그죠? 바람은 들어왔었는데 옛날에 그 도어보다 이게 엄청나게 좋다, 그렇진 않아요. 그보다 이제 밀폐성은 조금 그거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게끔 좋지만 이렇게 놓으니까 바람은 안 들어오니까 괜찮죠. 그리고 제가 약간 걱정스러워서 여기다가 이제 삼연동을 넣으면 세 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 곱정문이어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뭐 물건 크게 나갈 때는 앞문 문짝 빼고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것도 문짝 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2분의 1을 이렇게 3H로 놓으니까 모양도 이쁘잖아요. 네, 예쁘네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방이 있는데, 여기 방 옆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고정창, 차광창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고정창인데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예, 예. 근데 제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왜냐면은 햇빛이 쬐면은 이게 뜨겁거든요. 저는 또 별거 이게 아닌 건 줄 알고. 그렇죠, 물이 이렇게 또 질질 흘러요, 이게요. 시원찮은 이렇게 창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3종 유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여기는 옆쪽에 이제 방이 있는데, 이렇게 전 두 쪽이면 약간 무거울 것 같아서 세 쪽 문으로 양쪽에 방충망이 들어가고요. 사모님, 이런 창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보셨죠? 예, 예. 여기 보면은 그 이중창은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가운데 중앙 분리대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모여가 또 있어서 밀폐성이 아주 좋은데, 이 바깥의 부분은 원래는 철거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있으나 마나한 창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이거는 외관에 별다른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무관할 것 같아서 철거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냥 무시해도 요 창으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 번 열고 두 번 열면은 이중창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이중창을 사용하면 안 돼요, 추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충망이 여기 방충망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는요, 저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확장형 이중창으로 양 노이를 넣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생활 채마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는 그린 노이, 이거는 이제 로이
미스트 유리를 적용해서 알곤가스까지 적용을 해서 이렇게 TPS 감동으로 옆에 방을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옛날과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이중창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안쪽에는 그 목틀, 뒤쪽에는 이제 그 알루미늄 샤시가 끼어 있었는데 여기도 그 외부형 이중창으로 시공을 했어요. 양 노이를 넣어서요. 여기가 이제 거의 뭐 생활 공간으로 쓰시는 데고 밀고 당기는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토인도가 있어요. KC 토인도 140발을 걸면은 별로 손상이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마감을 줬고요. 겨울에 이렇게 쓰시다가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냥 바짝 당겨서 밀폐가 되기 때문에요. 어디 가실 때 이렇게 잠가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고요. 여기에 이제 다용도실로 쓰는 터닝도어하고 그 다음에 확장형 이중창, 그 다음에 주방에 창이 2개가 있어요. 여기도 바로 뒷집하고 이렇게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확장형 이중창으로 하나는 그린 노이, 미스트 노이를 적용해서 홀딩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설거지할 때 있는 주방창인데 여기는 이중창을 하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발코니 135에다가 여기는 이제 얹어놓을 수 있게끔 45면 보이게 틀을 하나 짜서 덧대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3점 몰딩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깔끔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양을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열고 뒷면에 바로 뒷집 마당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린 노이, 노이 미스트 유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 촘촘하게 아주 밀폐성이 좋은 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공사를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예, 했어요. 다시 하어요. 했는데 추워서 이제 샤워하고 이렇게 겨울에. 그리고 제가 여기 실측할 때 화장실이 그럭저럭 깨끗한 것 같았는데 사모님이 워낙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이거 미소타일에서 그 영상으로 한번 어떻게 해놓는지 한번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이거 화장실 공사만 찍어보기로 하고요. 저 이런 화장실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주방 싱크대 공사를 할 때는 샤시 공사가 필수입니다. 저거는 꼭 하고 해야 돼요. 만약에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샤시 교체를 안 하게 되면은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타일에 손상이 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싱크대 공사를 한다든지 화장실 공사를 별도로 하실 경우에는 샤시 교체를 꼭 해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예부용 확장형 이중창으로 시공할 경우에는 문이 꽉 차서 제 기능을 더 못해요. 그래서 저거는 232라는 일반 이중창에다가 양 노이를 넣어서 하나는 그린 노이, 하나는 미스트 노이를 그렇게 이중창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안방. 앞쪽에 안방이 있는데요. 세 쪽 문을 내기가 조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두 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비둘기 창이라는 돌출된 창이 있는데 밑에 이해가 이제 단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에다가 단창을 넣고 바깥에다가 힉스 슬라이드 창을 넣었을 경우에는 저게 곰팡이 안 하고 물이 막 질질을 넣어요. 이 문을 열면 전부 꾹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열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 바깥의 창은 무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골조에 맞춰서 확장형 이중창으로 시공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보일러실이 있어요. 제가 보일러실을 연통을 빼나갈 수 있게끔 창을 내가 교체를 했는데 거기를 그냥 작업을 했더라고요. 이제 코어 작업을 해가지고 뚫어서 연통을 빼서 컨덴시 보일러로 시공을 했는데 보일러실 옛날에 심야전기 보일러가 있었잖아요. 그죠? 철거하셨어요? 예, 철거했죠. 그럼 거기 한번 또 구경도 한번 또 시켜주세요. 이거는 도시가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LPG 가스를 별도로 이거를 시공을 하셨네요. 보니까요. 이거를 통을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요? 한 140만 원 들었어요. 이게 140만 원이요?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보일러 하는 거하고? 예. 배관하고 다 해서 이렇게 네, 하는 배관 거죠? 30만 원, 요거 110만 원. 그리고 안전검사까지 받고 예, 끝나고. 자기네들이 이제 충전해서 쓸 수 있게끔 보충 해주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까지 남았을 때 여기 전화하면은 예, 20% 정도 남으면 전화해서. 전화해서 그러면은 이런 농촌 지역도 LPG로 쓰셔도 뭐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 옛날에 여기에 이렇게 온수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보일러실이었잖아요. 예. 여기가 그때 제가 갔을 때 깃두라미 보일러인가요? 심야전기 보일러가 큰 게 있었어요. 경동 보일러. 경동 보일러인가요? 500리터 온수기면은 6식구까지 쓸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500리터를 그대로는 못 쓰거든요. 찬물이랑 섞어 써야 되기 때문에 5, 6인용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린나이네요. 린나이 콘덴싱 보일러가 여기 에너지오일 등급이 1등급 되는 보일러로 이렇게 바꿨고, 콘덴싱은 이렇게 2로 올라가고 이렇게 가스 배관까지. 그래서 이렇게 콘덴싱 보일러 1등급짜리 기구를 바꾸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그린 리모델링으로 단독주택도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린다면은 사모님 이제 겨울에, 여름에 덥지도 않고, 이제 겨울에는 찬바람 쌩쌩 들어왔는데 너무 추웠죠. 그죠? 심야전기 보일러 요금을 낼 대로 내더라도 콧잔등은 시렸잖아요. 그죠? 말도 못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셨으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사시고요, 예. 여름엔 또 시원하게 사시겠네요. 예, 예. 제가 겨울 다 넘기고 나서 제가 한번 찾아와서 영상 한번 또 부탁해도 될까요? 예, 언제든지 오세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정직한 도움 유튜브 보고 아, 아주 믿고 예.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좋고, 그동안 견적을 몇 군데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고 그러셨어요? 있다가. 근데 우리도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정직하게 여기에는 어떤 창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도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거는 이런 창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서 용도에 맞는 창으로 알맞게 바가지 안 쓰고 시공을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고 또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엉뚱한 길로 빠져서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정리를 한번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단독주택은 열관료를 내려면은 이렇게 골조 두께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작업을 하려면 한 보름 이상 걸렸고, 공동주택보다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외부에 있는 창은 전체적으로 싹 다 바꿨어요. 그죠? 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바꿨고, 예. 그 다음에 1등급 나는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사모님이 별도로 이거는 하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했는데,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해놓고 나면 소비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니 해도 이제 머니가 얼마 들어갔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여기 계약을 사모님 했을 때 그대로 제가 공개한다 그러면은 현관문이 포함이 돼 있고, 네. 여기에 창이란 창은 전체적으로 터닝 도어까지, 현관문 뭐 이렇게 거실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교체를 전체적으로 차시는 다 바꿨어요. 그리고 화장실 공사가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280만 원에 화장실 공사를 아주 멋지게 한다 그랬는데, 280만 원에서 10만 원 뭐 추가가 됐다면서요. 290만 원이네요. 네.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가스 배관 공사, 그다음에 여기에 큰 심야전기 보일러가 철거를 했는데 철거 비용까지, 이렇게 해서 계약했던 금액이 1,678만 원. 이 가스를 설치하는데 추가로 14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죠. 네. 140만 원 추가하게 되면은 1,670만 원에서 가스통까지 140만 원 추가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시공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제 1,678만 원. 이게 화장실 공사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샤시 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꾸면은요, 공동주택처럼 겨울에는 춥지도 않고 여름에는 뜨겁지도 않고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가 있거든요. 이 단독주택 그린 리모델링 꼭 바꾸세요. 여기까지 정직한 도움의 박대수입니다. 감사합니다.